애니메이션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2기가 12화로 완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화 마지막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 공식 채널을 통해서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애니메이션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영화화 결정. 다시 말하자면 애니메이션 극장판으로 우리는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보고자 합니다. 애니메이션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2기 12화는 여기서 볼 수 있는 라이트 노벨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4권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권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이야기를 그린 건 아니고 딱 절반, 오리아나 왕국을 무대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는데 여기에서 오리아나는 베타와 이실론 두 사람 덕분에 세계가 숨기고 있는 어떤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현재 라이트노벨 5권에서도 짧게 언급이 되어 있고 추후 6권이 발매가 된다면 6권에서 제대로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은 라이트노벨에서 조금 뒤에 던졌던 여러가지 보선을 조금 더 빨리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세계의 소환이 되었던 마왕 라그나로크를 순식간에 쓰러뜨린 우리 주인공 시드는 마왕이 소환되었던 그 구멍을 통해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아마 라이트노벨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주인공이 일본으로 돌아간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일본으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처음 만난 인물이 바로 니시노 아카네였죠. 주인공이 이 세계로 건너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도와줬던 인물이 바로 니시노 아카네였는데 역시 아카네와 시드의 인연은 보통이 아니죠. 라이트노벨 4권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아카네가 어떤 결말을 맺게 됐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하고 싶은 그 욕심을 참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사실 아카네는 이라고 말하면서 결말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결말을 말해버린다면 애니메이션 극장판으로 볼 수 있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가 조금 민망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궁금하시다면 라이트노벨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4권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재밌는 결말이 4권에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니시노와 만났던 주인공 시드는 언제나처럼 어둠의 실력자로서 활약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도 어둠의 실력자로 활약하면서 다시금 이 세계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그려지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정말 재밌습니다. 특히 주인공은 혼자 건너간 게 아니라 바로 베타와 함께 건너갔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보게 된다면 시드 혼자 일본으로 건너간 것 같았지만 마지막을 보게 된다면 베타도 확실하게 함께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도 라이트노벨과 애니메이션은 조금 달랐기 때문에 살짝 위화감이 있기는 했지만 저는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재밌게 잘 그려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일본으로 처음 건너왔을 때 주인공이 니시노 아카네를 돕는 그 장면도 애니메이션 오리지널이었고 또 애니메이션에서 시드가 만난 그 이상한 괴한들, 바로 과거에 시드가 박살을 내주었던 그 전직군인 강도였는데 이 녀석은 시드를 바로 알아보면서 너는 스타일리시 하면서 막 덤벼드는데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역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해도 한번 싸워본 사람은 그 싸움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녀석이 가장 먼저 시드가 과거에 사라졌던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미노루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악연은 즐긴 법이고 또 다른 악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니시노 아카네와 시드 두 사람은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4권에서 그려졌던 아카네의 마지막과 5권에서 읽어볼 수 있는 아카네의 근황과 그리고 6권을 읽어보게 된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카네와 시드 두 사람은 여러모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질긴 인연으로 묶여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자세히 하게 된다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아카네는 여기서 단발성으로 다시 한 번 더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라이트노벨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후속권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 이름과 얼굴만큼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만으로도 어떤 사건의 스포일러가 되어버렸지만 아주 재밌습니다. 어쨌든 저는 애니메이션 2기 이퀄로 본다거나 아니면은 애니메이션 제3기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주인공 시드가 일본으로 건너간 이야기를
애니메이션 극장판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극장판에서는 어떻게 규모를 키워서 그 이야기를 보여주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포스터를 보게 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가운데 있는 모비는 바로 주인공 시드가 일본에서 살았던 카게노 미노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절인 것 같고, 또 모비에 비친 이 그림자를 보게 된다면 약간 여성의 그림자인 것 같죠? 제 생각에는 아마 아카네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아카네는 자신을 구해주었던 미노루를 언제나 생각하면서, 언제나는 아니겠지만 가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의 모비를 찾아서 좀 꽃을 바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비 뒤에서 볼 수 있는 일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아주 상당히 한패해진 일본 도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도심이 이렇게 변해버린 이유는 애니메이션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2기 12화 모드레드의 이야기가 바로 복선에 해당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죠. 마물과 마력은 다른 세계에서 넘어온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마물들이 넘어오게 되면서 여러모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마력을 소유하고 마력을 다룰 줄 아는 인물들이 나타나서 그 마술들을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의 핵심은 바로 니시노 아카네가 있었고, 니시노 아카네가 마력을 다룰 수 있었던 것은 또 특별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이야기도 애니메이션 극장판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볼 수 있는 라이트노벨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4권을 읽어보게 된다면 모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다면 한번 라이트노벨 4권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재미있고 4권에서 5권으로 이어지는 그 마지막 장면은 정말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라이트노벨 4권을 구매해서 읽어볼 것인가, 아니면은 극장판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를 기다릴 것인가. 저는 라이트노벨을 읽고 극장판을 기다리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은 오리지널 장면이 여러모로 추가가 되어서 재밌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이번 애니메이션 2기 12화만 보더라도 아니 너는 스타일시 슬레이브라면서 시대의 정체를 단순히 파악하는 전직 군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와의 인연도 재밌지만 니시노와 시드 두 사람의 인연도 정말 재밌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는 또 어떤 오리지널 장면이 추가가 되어서 볼 수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